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양태훈 대표님, 외국인 지금 매도 얼마예요? 2,130억입니다. 이 시간대 2천억 순매도면 강한 거죠. 최근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규모인데요. 예. 어제가 많았다라고 해도 이제 네. 종가 기준으로 뭐 3시 마감 어제보다 2,500억이었습니다. 예, 넘어가겠는데요. 예. 하루 4월 마지막 날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줬고요. 순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 좀 그치지 않겠는가 했는데 웬걸 어제 오늘 매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 수급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SK증권 플랜즈클럽 황순택 센터장님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인 매도가 거셉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주로 어떤 걸 파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 금일 주로 이제 매도하는 업종을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한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 유통, 통신 쪽으로도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매수하는 업종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철강 금속과 기계 업종 쪽으로만 소폭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매수하는 종목을 먼저 보면은요, 하나금융지주, 제일기획, 두산인프라코어, 한진해운,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아차, 우리금융, BS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쪽으로도 좀 매도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SK브로드밴드, 파트론, 오스템임플란트, 성광밴드, 그리고 성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셀트리온, 이지바이오, ELK, 동서, 제닉, 에스텍파마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어떤 상황이고요. 금일 어떤 특징적인 종목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4월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한 6%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어떤 역성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성장이 멈추면서 플러스 전환했다는 점들이 이런 기계업종으로 조금 수급이 좀 양호하게 유입되는 모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건설기계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금일 어제에 이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어떤 회복세가 유지된다면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때는 한 40% 후반대에서 이루어졌는데 2분기 때는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가 거세고요. 대부분이 그 IT 쪽하고요. 자동차 운수 장비에 겹쳐 있는데 황순택 센터장님하고 양 대표님하고 여기 조금만 더 해보죠.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까? 그것도 대표주인 전차 군단을 왜 팔까? 원화가 더 강세로 간다고 보는 것인가? 한국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것인가? 예. 그렇다고 무슨 뭐 북핵 위기 이런 건 더 이상 위협은 아닐 텐데. 뱅가드? 예. 기계적인 매도가 늘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가 늘고 주요 종목에 몰리느냐? 양태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매일 살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매수를 모멘텀 플레이라 그랬고 모멘텀을 이용한 기조적인 매수의 그 안에는 또 어떤 그 시기에는 조정이 잠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비중에 네. 대한 조절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관련된 모멘텀은 손상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매수에 대한 부분 기조는 전혀 변함없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무조건 매일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 물량을 좀 조율하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현재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요소는 셀코리아로 다시 돌아섰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황순택 센터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뱅가드 ETF 물량 자체도 지금 7월 초까지는 출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매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운송 장비 쪽으로 상당히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쪽으로 좀 매도 물량이 쏠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를 돌아가면서 좀 순매도하면서 시장에 어떤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자체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는 많이 나오고 오늘은 운송 장비는 별 많지는 않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이 매도하는 게 어디 화학이에요? 예, 화학. 네, 그래서 화학 업종으로도 한 25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는 2천억인데요. 네. 매수 규모가 8천억, 매도가 8천억이고 매수가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늘었다고 보기보다 매수 자체가 매도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예. 매수세가 좀 줄어서 상대적으로 순매도가 는 것도 같습니다. 예.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움직임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 86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대형주 쪽으로 좀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업종으로 본다면 금일 금융업종, 특히 증권업종으로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통신업이라든가 건설, 기계, 철강 쪽으로 좀 매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은요,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증권주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대형 증권사에 대한 어떤 영업 활성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우호적인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KT, 삼성중공업, 우리금융, 신한주주, 하나금융주주, 은행주 쪽으로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순매도하는 업종을 보게 되면은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증권, LG디스플레이, LGU+, LG전자, 그러니까 LG 그룹주들 쪽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대해상, 기아차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오스텍,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타 JC, 영풍정밀, 인프라웨어도 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휴비츠, 에로티베큐um, 차바이오엠, SK브로드밴드, ENF 테크놀로지, DK락 이런 종목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특징적인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스텍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스텍이 금일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 그동안 이제 그 4년 동안 끌어왔었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금일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황순택 SK증권 플랜즈클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